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디자인 영상은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분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사연들을 조금씩 읽고 리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디자인 쪽으로만 좀 많이 포커스를 진행했었는데, 이 사연이 너무 슬퍼. 짧지만 굵어.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사연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이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디아님, 고민이 많아 신뢰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면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 말이 너무 슬퍼. 바쁘면 답변을 안 줘도 된대. 이전 회사가 야근이 너무 많아 힘들어서 이직을 준비하고 얼마 전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내용 중 야근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벌써 대충 예감이 되시죠? 제가 전 회사에서 야근이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불합격하였습니다. 야근에 관련된 질문이 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디자이너는 원래 야근이 많은가요?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읽고 나서 저도 공감되는 게 많았고, 이 글에 대해서 야근이라는 이 두 글자 있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야근. 사실 디자이너라고 해서 야근이 꼭 많은 건 아니고요. 개발자분들도 야근이 많을 수 있고, 기획자분들도 야근이 많을 수 있고, 다 다르죠. 이런 면접 질문에서 야근을 물어보는 거, 물론 이게 회사마다 다르죠. 그 규정이. 그렇죠. 아마 그 면접 질문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면접관 분이 본인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야근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질문을 받는 당사자는 일단 어때? 겁이 나. 이 회사는 야근이 많은가? 라는 생각 자체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이게 참 애매해. 면접관 분들의 대답은 이거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야근? 애매하다. 나라면 뭐라고 대답할까? 어떻게 대답해도 만족하질 않을 것 같아. 저 야근 너무 좋아해요. 필요에 의하면 야근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가식으로 받아들일 것 같고, 어떻게 말해도 100%라는 정답은 없을 것 같은 답변이긴 한데, 이 야근이라는 거는 결국은 해야 되는 야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야근이 있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될 만한 야근이 있어요. 사람이 문제라서 야근을 하는지, 프로세스가 문제라서 야근을 하는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양이 많아서 야근을 하는지, 이 야근이 어떤 식의 야근인지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야근은 정말 머리 아파요. 이거는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질 않아. 그리고 사람은 다 괜찮은데 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로 야근이 조금 발생한다. 그거는 프로세스를 한번 개선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야근의 빈도수를 조금씩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디자인 프로세스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랑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만약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면접관 분에게 야근이 있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야근이 발생하는 것 같냐고 한번 역으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이제 저는 경력자니까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입 입장에선 그런 질문을 던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야근은 보통 진짜 예외 케이스들이 있긴 해. 갑자기 서버가 터졌어. 이런 거는 공감할 수 있는 야근이야. 갑자기 오늘까지 작업을 다 마무리하는 건데 갑자기 파일이 삭제돼서 날아가 버렸어.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 이런 거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야근이에요.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야근할 수 있지. 아니면 저는 이제 구축 디자인이니까 프로젝트를 뛸 때 오픈 준비를 한단 말이야. 오픈 일자가 있어. 그런 날은 당연히 야근할 수 있지. 왜냐면 오픈하면 에러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어쩌다 한 번인 야근 당연히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문제인 야근은 정말 머리 아파요. 이거는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저는 납득을 못하는 야근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야근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사람이 문제인 야근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공이 너무 많은 거야. 한마디씩 다 던져.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저게 좋다, 저게 좋다, 저게 좋다, 저게 좋다. 일정은 정해져 있고 수정. 이런 식의 야근은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규칙이나 정책을 시간이 없으니 일단 던지는 거야. 아직 첫 번째 프로세스가 완료가 안 되는데 일단 던져. 일정 없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해줘. 하는 대로 바로바로 줄게. 그게 안 돼요. 로직상 그게 안 돼. 먼저 하고 있어. 뒤따라가면서 줄게. 안 돼요 이거. 그러면 이거는 프로세스를 뜯어 고치면 되는 거겠지. 근데 이 프로세스를 뜯어 고치기는 사실상 쉽진 않은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식의 야근도 사실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그거는 뭐 조율을 해볼 수는 있지. 타협을 볼 수는 있어. 그쵸?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 빈도수를 조금 줄일 수는 있지. 전 프로젝트에서는 10번의 빈도수가 생겼다면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약간 개선하니 10번에서 뭐 8, 9번 정도로 한두 번 정도는 줄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긴 하는데 여기서 진짜 골치 아픈 건 우기는 사람이 있어. 우기는 사람. 그 사람은 답이 없어. 곧 죽어도 이게 맞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이거 직급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의 그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신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애매하게 책 한 권 읽은 사람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책을 아예 안 본 사람이 대화하기 훨씬 편할 때가 있거든요. 책을 그거밖에 안 봤으니까 그게 맞다고 믿는 거야. 그 사람은. 그게 무조건 맞아. 왜? 본 게 딱 그거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일하기 힘들죠. 그러면 불필요한 야근들이 진짜 많이 발생해요.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야근의 종류가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면 내가 납득이 가능한 야근이 있을 거고 납득이 불가능한 야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납득이 불가능한 야근들이 굉장히 많고 납득이 가능한 야근들은 1년에 몇 번 없어요. 내가 납득이 가는 야근은 어떤 야근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면접에서 질문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접관이 이 친구가 그냥 단지 야근에 대한 얕은 생각이 아니고 뭐 야근에 대한 종류부터 해서 뭐 인간적인 문제, 프로세스적인 문제 뭐 이런 야근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는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요것도 그냥 지금 질문 온 거니까 제가 뭐 어디 막 찾아보고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지금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뭐 고지고대로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요 채팅창에서도 지금 우리 빵이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불합격한 거는 제가 볼 땐 너무 심했어. 보통은 면접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고 뭐 다음이나 다다음날 뭐 일주일 뒤에 뭐 불합격입니다. 뭐 이렇게 보통은 말을 하지. 그 자리에서 불합격은 너무한 것 같아. 그리고 야근 괜찮아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야근은 그냥 매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자, 면접관, 관과 자의 그 심리적인 차이가 다르다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관은 그냥 떠보기 위한 야근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면접자는 그렇게 절대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야근이라는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여기는 진짜 야근이 엄청 많은가 보다. 일단 거부감부터 생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납득이 가능한 거면 하겠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야근이 싫다 이 말이 아니에요. 회사가 무너져 가는데 야근할 수 있지. 그런 건 당연히 한다는 거지. 근데 내 잘못이 아닌데 야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내가 당연히 야근하지. 내가 디자인하다가 저장을 안 하고 꺼버렸어. 야근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납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남 때문에 내가 피해보면서 야근하는 거는 사실 좀 한두 번 정도는 동료니까 팀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게 지속되는 거는 그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디자인이 문제야. 본인이 디자인을 잘 못해. 컨펌이 안 나. 내 사수가 컨펌을 안 내줘. 퀄리티가 안 나온대. 근데 일정은 타이트해. 어느 정도는 퀄리티를 올려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사수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 본인이 맡은 업무니까. 근데 그거는 있을 것 같아. 사수가 이 신입사원이 아직 신입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이 정도 퀄리티까지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고 거기에 합당한 일정을 당연히 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을 짤 때 이 신입은 여기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2주 정도의 기간을 잡아준다던가. 그리고 그 일정을 짤 때 디자인 시작과 끝만 잡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시안 그리고 컨펌 일정 2, 3일 또 잡아주고 수정하는 일정 잡아주고 다시 시안 작업하고 그 세부적인 일정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마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 건데 이렇게까지 잡아줬는데도 퀄리티가 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의 야근을 해서라도 퀄리티를 올려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본인의 문제니까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정책이 바뀌거나 기획이 바뀌거나 개발이 바뀌거나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해달랬다 저렇게 해달랬다 나 때문이 아닌 남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타 부서 때문에 하는 야근이 빈도수가 훨씬 많아요. 훨씬. 근데 이건 회사마다 또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저도 제가 디자인을 못할 때는 그냥 제가 야근을 해서 퀄리티를 올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 3일 안에 디자인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굳이 야근을 해서까지 3일 안에 퀄리티를 올려줘야 되냐가 문제인 거야. 사실 저는 이게 딜레마가 제일 커요. 이거는 애초에 3일이란 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정이거든요. 그쵸? 이건 그냥 야근을 하란 소린데 그거 맞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야근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애초에 급하게 요청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 3일 안에 뭐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는 게 사실상 말이 되나? 3일 정도의 노력으로 합니다. 정말로 3일 만에 뭔가 디자인 UI를 그려달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냥 야근을 하라, 불가능한 일정을 주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쵸? 뭐 열정이 많다면 야근을 해서 퀄리티 올릴 수도 있지. 그것도 맞는 방법이지만 제가 볼 때는 주어진 일정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딱 그 정도 퀄리티를 올려주는 것도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2주야, 일정이 2주야. 그럼 2주 동안 최선을 다하면 돼. 일정이 3일이야. 그럼 3일 동안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 죽기 살기로 막 밤을 새가서까지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이야 퀄리티를 올리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본인 몸도 상하고 이거 디자인 일 오래 못해요. 어느 정도 그 밸런스는 본인이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조절하면서. 애초에 말을 하셔야 돼요. 3일 안에 디자인을 그릴 수는 있는데 퀄리티가 3일치의 퀄리티밖에 안 나온다.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더더욱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시안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처음에 좀 찍어서 말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딱 못을 받고 가고 그 다음에 3일 한 다음 디자인을 보여주고 시안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싫다고 하면 그때 다시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회사 사람들이 본인의 몸 관리, 몸 케어 다 해주면서 일정 다 고려해서 우리 A라는 디자이너는 지금 정신 상태가 많이 힘드니까 일정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줘야 되고 아무도 안 그래요. 이게 뭐라 그럴까? 본인이 말을 아껴야 될 땐 아껴야 되는 게 맞지만 본인이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사수가 누구냐에 따라 당연히 다른 건 맞아요. 내가 말을 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과 기간을 정확하게 어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정이 3일이 넘어오면 3일 안에는 힘들 것 같고 5일 정도는 주셔야 된다.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그거 절대 뭐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 것들은. 저도 다 어필하거든요. 이거 하자 그러면 저는 못한다고 그냥 말해요. 그 자리에서 말해요. 고민도 안 하고 말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할 수 없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타협을 보는 거지. 서로. 아 이게 좀 어려워?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해서 조율을 하는 거지. 그게 필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까지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내가 평균은 한다. 누가 봐도 디자인 실력이 바닥이야. 그러면 완전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이제 본인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신입인데 평균 실력이 있고 경력자인데 평균 실력이고 이것도 다 다른 거지. 사실 연차에 따라 다 다른 건데 내 경력의 평균 이하보다 한참 못하는 실력이야.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약간의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래도 평균 정도는 올라와야지 이 같이 팀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제 말 고지고대로 들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네. 제 생각을 그냥 말하는 것 뿐이야. 뭔가 필터링이 되거나 그런 게 없고 뭐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뇌에서 바로 입으로 빡. 저와 생각이 다른 것 또한 그 생각이 맞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 대화에는 사실 정답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야근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한번 작성해 주시면은요. 저 또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경력자분들 또한 많은 참고가 되겠지만 신입이나 아직 학생분들은 회사라는 게 아직 겁날 수도 있고 어렵기도 하고 부담이 가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